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두통, 전 인류가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정도로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두통은 그 원인만 300개 이상 알려져 있을 정도로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도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흔하면서도 복잡한 기전이다 보니 보통 두통이 생기면 원인을 찾거나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하기보다는 손쉽게 진통제 먹고 그때그때 넘겨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잠시 임시봉합으로 덮어둔 방법은 대개는 더 나쁜 상태로 발전하기 쉽고요.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들도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자, 한약적으로 볼 때 진통제는 약제의 특성상 기혈의 흐름을 더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에 대한 우리 감수성이 더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가급적이면 진통제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자, 두통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바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입니다. 1차성 두통은요,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두통으로 흔하게 한 번씩은 다 겪고 있는 그 두통들, 그러니까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두통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당장 위험하지는 않겠으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죠. 자, 2차성 두통은요, 뇌질환이나 감염성 질환 또는 기타 뇌과 질환 등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아주 가볍게는 왜 우리가 체했을 때, 위장관에 문제가 있을 때 두통부터 생기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는 뇌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는 뇌출혈 등까지 모두 2차성 두통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2차성 두통은요,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처치가 필요하기도 한 두통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2차성 두통은 빼놓고요. 자,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겪는 1차성 두통들의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성 두통과 1차성 두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네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징후가 있다면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두통이 아니라는 거죠. 네, 2차성 두통에 해당합니다. 먼저요,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요. 갑자기 시작되는 처음 경험하는 아주 심한 두통이나 발열이 있거나 목에 강직이 동반되는 두통입니다. 자, 여기서 강직이라는 말을 그냥 목이 뻐근한 정도 이런 게 아니고요. 나무판같이 아주 뻣뻣해져서 누워있다가 고개를 들 때 고개만 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이 전체적으로 나무판살 된 것 같이 목이 구부러지지 않고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를 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 척수에게 압력이 높아진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팔,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빠져 있다든지 등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도 조심해야 해요. 의식이 흐려지거나 분출성 구토가 동반되는 두통 역시 뇌병변을 시사합니다. 자, 그 외에요, 운동이나 성교 중에 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두통의 양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머리를 다쳤는데 그 이후에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라면 절대 진통제 등을 찾아 드시면 안 되고요.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1차성 두통의 관리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1차성 두통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적응도의 저하, 약물이나 음식, 혈관의 문제, 근육의 문제, 소화기 등 내장의 문제 등등이 해결돼야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줘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법은요, 적어도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2차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진통제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 더불어 운이 좋다면 앞서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까지 의외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진통제보다 더 뛰어난 경혈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1차성 두통의 대표적인 것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긴장성 두통은요,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는 두통으로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의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으로 가벼운 두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긴장성 두통 환자들은 대부분 이 두개골을 싸고 있는 근육과 목, 어깨 등 이 주변의 근막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게 됩니다.
두 개 부위의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다 보니까 압박감, 조이는 느낌 또는 머리나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 등으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양측에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대부분 가볍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다만 두통의 빈도가 잦은 경우에는 다소 강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긴장성 두통 환자의 경우 편두통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에 의해서 두통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 익숙하게 찾던 진통제 대신에요, 지압점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두통에 1차적으로 들어가는 지압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두피 전체를 이렇게 손가락의 끝으로 약간 아플 정도로 5, 6차례 꽉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강하게 눌러주시는 게 좋은데요. 두피 아래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가벼운 두통이라면 이 방법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서 불통즉통이라는 한방병리 기전이 있어요. 자, 통증이 생기는 모든 기전은 그 부위, 그 연관 조직으로 가는 혈액과 기계 순환이 정체돼 있어. 그러니까 불통이 되어서 신경혈관들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의 동작들은요, 순간적으로 막힌 부위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정체된 기혈의 순환을 일시적으로 소통시키게 됩니다. 또한 머리 두피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백회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아주 많은 유용한 혈자리들이 포진해 있어요. 자, 이렇게 밑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본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혈은요, 바로 태양혈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경혈은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두통이 있으면서 눈이 많이 필요한 경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혈은요, 양쪽 족삼리와 양릉천입니다. 이 두 경혈은 어깨의 큰 근육인 승모근이 뭉쳐서 발생하는 긴장성 통증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목, 어깨가 같이 아프시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족삼리와 양릉천 경혈을 자극하면서 어깨와 목을 계속 움직여주게 되면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두통이 없어지게 되죠. 태양혈과 두피는 아픈 쪽, 그 다음에 다리에 있는 족삼리 양릉천은 반대쪽을 자극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벌써 두통이 사라지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오늘 못다한 편두통의 치료율과 관리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꼭 해두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